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의사 최진우 원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최근 비만이 20대부터 30대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증가해 건강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비만뿐 아니라 병적 비만으로 불리고 있는 고도비만은 그 자체만으로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고도비만의 위험성과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비만이라고 하면 살이 많이 쪘다. 그래서 옷이 태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 비만이라는 게 각종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비만을 치료하는 건 예뻐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오늘 최진우 원장님과 함께 이 비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비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선생님? 네. 비만이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체내에 과도하게 많은 양의 체지방이 쌓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데도 비만이 아닌 경우가 있고 또 말라 보이는데도 비만인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근육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비만이라고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몸무게가 정상이지만 근육이 적고 체지방률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마른 비만으로 팔다리는 가늘고 배가 나온 경우 복부 비만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비만 판정에 있어서 절대적인 지방량과 상대적인 지방량 둘 다 모두 고려해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전체적인 비만과 부분적인 비만의 차이점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전신 비만은 어느 한 부위에만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적으로 지방이 많이 축적되는 것으로 주로 피부, 진피층 밑에 지방층이 증가하는 형태를 말을 합니다. 부분 비만은 전신 비만에 비해 전체적인 체지방량은 적지만 부위별 지방의 분포율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셀룰라이트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 셀룰라이트는 미세 혈액 순환이나 림프 순환의 장애에 의해 과도한 체액이 지방 피하 부위에 침투함으로써 지방과 결합 조직이 치밀하게 변한 것으로서 복부,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팔뚝 등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현재 비만 유병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2017년 기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체질량 지수가 25인 이상인 비만 유병률이 2005년 31%에서 2016년 34%까지 증가했습니다. 체질량 지수가 30이 넘는 병적 비만율도 2005년 3%에서 2015년 5%까지 증가했고 2030년에는 9%로 2배 가까이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으로만 치면 성인 3명 중에 1명이 비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특별히 좀 급증하는 연령대가 있을까요? 네, 비만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늘고 있지만 특히 아동 청소년기에서 급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비만인 아이가 곧 비만인 성인이 되기 때문이죠. 비만인 성인은 다양한 만성질환에 취약해지는데요. 이는 결국 사회적인 소실까지 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통통하고 찐 살은 크면은 키로 간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아 청소년 아이들의 비만은 좀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좀 근거가 있는 말일까요, 선생님? 그런 말을 듣고 무조건적으로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 예,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년간 또래보다 평균치 이상으로 체지방이 높은 경우에는 소아비만과 성조숙증으로 이어져 체중키가 작아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성인 비만과 마찬가지로 소아 비만도 방치하지 말고 또 치료 관심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비만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비만 일반적인 이유는 뭘까요? 네. 비만은 만성적으로 섭취하는 영양분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적을 때 여분의 에너지가 체지방의 에너지로 축적되는 현상입니다. 즉, 먹을 것에 비해 활동이 부족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개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신경 내분비학적 물질들과 에너지 대사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이상이 유전적 또는 현상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나타나는데요.
불규칙한 식습관, 과다한 음식 섭취, 운동 부족, 내분비계통 질환, 유전적 요인, 정신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현실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코로나19 때문에 집콕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비만율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뭐 젊은 층, 아동 청소년기에서 비만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도 좀 궁금해요, 선생님. 네, 청소년층이나 20대부터 30대 젊은 층들은 대부분 바쁜 생활로 식사를 제때 챙겨 먹기가 힘든데요. 네, 이런 경우 폭식하거나 인스턴트로 음식을 가볍게 때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필요 이상의 열량을 많이 섭취하는 영향이 되고 음식의 질 또한 불량이기 때문에 지방 축적에 영향을 끼칩니다. 또 20대부터 30대들 젊은 층들은 스마트 이용 및 TV 시청을 많이 하는 정적인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서 살이 찌기가 쉽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앞서 비만의 원인 중에 유전적인 이유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유전적 요인도 비만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인류는 척박하고 먹을 것이 부족했던 과거 환경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조금만 먹어도 에너지를 체지방으로 저장하는 유전자를 발달시켜 왔는데요. 네, 최근 유전학의 발달로 비만과 관련된 유전자가 상당수 밝혀졌으며 이들은 대부분 식욕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비만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면 미리미리 식습관 조절하고 또 운동도 하고 좀 관리가 필요하겠어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비만일 경우 자녀가 비만일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1차 친족 간의 체질량 지수가 상당히 큰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비만의 가족력이 있을 경우 비만이 될 확률이 높으므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한의학에서 보는 비만의 원인은 무엇인지 좀 알아볼까요, 선생님? 네, 한의학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기인 고량지질야라고 하여 기름지고 열량이 높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비만의 주 원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유전적인 문제, 활동량 부족, 환경, 감정 등이 비만을 유발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네. 소화기 및 기타 오장육부의 문제, 환경적 문제 등 복합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체수분, 호르몬, 당대사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주어 발생한 비만도 언급하였습니다. 정말 실제로 최근에 뭐 한의원으로 그 비만 때문에 체중 조절하기 위해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어떤가요, 선생님? 네, 한의원에 건강하게 체중 감량하러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최근에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 중에 그 병적 비만이라는 좀 생소한 용어를 쓰셨는데 요거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비만과는 좀 다른 건가요, 선생님? 환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고도 비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최근에서는 병적 비만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고도 비만과 병적 비만은 같은 용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비만의 기준은 어느 정도이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체형이 어느 정도일 때 비만이고 또 고도 비만인 걸까요? 현재 비만을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비만 측정 기준이 체질량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흔히들 영어로 BMI라고 하고 있는데요. 체지방량은 CT 또는 MRI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지만 대규모 연구를 하기에는 CT와 MRI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BMI라는 간편한 방법으로 체질량 비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비만을 나누는 기준은 WHO 국제 기준으로 30 이상이면 비만, 35 이상이면 고도 비만, 40 이상이면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서양인과 체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서양 기준에 한 단계 낮춰 30부터 고도 비만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체질량 지수는 체지방률과 상관성이 좋지만 근육량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에도 높게 계산되어 비만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만 관련 위험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비만의 양뿐만 아니라 비만의 분포도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복부의 내장 비만은 대사증후군의 심혈관 질환 위험 요소와 연관이 있어서 이를 평가하기 위해 허리 둘레나 엉덩이 둘레비가
체질량 지수와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로는 이제 BMI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알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럼 비만이 위험한 이유도 짚어보겠습니다. 뭐 비만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하고요. 실제 비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비만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문제인 거죠, 선생님? 네, 보기에 안 좋아서 위험하고 나쁜 게 아니라 실제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질환들과 연관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그램에서 보시는 것 같이 고도비만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제2형 당뇨병, 이상 지질혈증과 같은 대사 이상 질병의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 이외에 관절염과 같은 관절 질환, 수면 무호흡증, 불임, 역류성 식도염 등 많은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심지어 정신과적 문제나 암 발생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WHO에서도 비만을 심각한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WHO에서도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군요. 자, 그럼 그 위험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비만한 사람은 비만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관상동맥 질환 발생 확률이 4배, 뇌졸중 발생 위험이 6배, 고혈압 발생 위험이 12배, 당뇨병 발생 위험이 6배가량 높아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을 약 20%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성인뿐만 아니라 비만이 있는 소아한테서도 이런 성인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네, 인체 기초대사, 신진대사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이 쌓이면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사 기능을 조절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내분비계의 호르몬인데 체내 지방이 과잉 축적되면 호르몬 생성과 작용을 저해하여 신진대사 기능 이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대사 질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인과 상관없이 소아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만성 질환이 아이일 때 생겼다면 성인이 돼서까지 뭐 쭉 이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어질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대사 질환이 일반 비만하지 않은 소아보다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어린이 청소년의 경우에는 비만 때문에 성조숙증, 그러니까 사춘기가 빨리 올 수 있다라고도 했는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네, 요즘 부모님들께서 가장 걱정한 것이 성장 부진과 더불어 성조숙증인데요. 성조숙증은 그야말로 사춘기가 이른 시기에 오는 것입니다. 네. 초경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2차 성징이 빨리 나타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체내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이 되면은 호르몬 교란이 일어나면서 성호르몬 분비도 과다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조기 사춘기가 올 수 있고 문제는 조기 사춘기가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뼈의 성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춘기가 빨리 오지만 키가 크는 것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비만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도움 없이 한다면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식이요법과 운동이 제일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네. 그 외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다면 약물요법이나 각종 시술, 수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도비만이라는 것은 생활적인 습관이랑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외부의 약물과 시술 등에만 의존을 한다면 반드시 다시 원래대로 체중으로 돌아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고도비만의 경우에는 수술만이 답이다 뭐 이런 말도 들었거든요. 실제 그런가요, 선생님? 지방흡입 수술을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도비만의 근본적인 원인은 단순히 갑자기 지방이 늘었다기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식습관이나 생활 패턴, 환경 등 복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지방 흡입할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만 제거되고 근본 원인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수술하는 것을 권고할까요? 식이 조절이나 운동 등을 통해 체지방이 감량될 때 우리가 원하는 부위만 선택적으로 빠지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팔, 다리, 복부 등 국소 사이즈 축소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선택적으로 어떤 특정 부위를 감량하고 사이즈를 축소하실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고도 비만의 한방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 할 텐데요. 한방에서는 어떤 방법을 적용하시나요? 네, 대표적인 치료법으로 약물 치료인 한약 치료와 신진대사를 더 활발하게 해주는 침, 약침, 부항, 뜸 치료 등을 하게 되고, 체중 감량은 시기와 생활 습관의 교정이 필요한 만큼 상담도 심도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체형적인 문제가 있다면 추나 치료도 적극적인 고려 대상이 됩니다. 근데 요즘 한방 다이어트 하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소위 뭐 다이어트 탕약이라고 하던데 이런 탕약을 통해서 한방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걸까요? 한방 다이어트 탕약은 본인의 체질과 몸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 약재를 구성하여 여러 가지 효과를 노려볼 수가 있는데요. 식이질을 조절하는 것을 보다 수월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식사량을 반 정도 줄이더라도 공복감이 들지 않게 의인, 권율 등 약재로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고, 저열량 시기에 따른 무기력을 없애줄 수 있는 환기, 인삼 등의 약재들은 열량은 낮지만 기운을 북돋아줘서 갑자기 열량이 적어진 상태에서도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없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소화 장애로 인해 음식물의 정체로 복부 팽만간, 가스가 잘 차는 경우 등 위산이 과다하여 속이 쓰리기 때문에 자꾸만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 비만으로 연결되기 쉬워 이럴 때는 지실, 나복자, 백출 등 비위장을 튼튼히 하고 소화관 내 음식물의 이동을 빠르게 하여 소화 흡수를 억제시킴으로써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식이 조절을 쉽게 도와주고 또 소화 장애나 뭐 변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이게 다이어트 탕약의 주 효과인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어떤 다른 효과가 있을까요? 신장이나 방광이 약하여 소변이 시원하지 않아 부종이 자주 생겨도 비만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아, 이런 경우 의인, 환기, 복용 등으로 불필요한 체내 수분을 빼내고 신방광의 기운을 도와 원활하게 수분 대사가 이루어질수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불면, 불안, 초조, 스트레스 등 스트레스성 과식이 비만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원지, 용안육, 산조인, 시오 같은 약재를 추가하여 신경을 안정시킴으로써 비정상적인 식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탕약을 챙겨 마시는 거 좀 번거롭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탕약 외에도 다른 제형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한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통적인 제형인 탕약 외에도 환약, 가루약 등의 제형도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편리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정제나 캡슐, 짜먹는 엑기스 등 다양한 형태의 제형으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리성 때문에 최근 환자들은 탕약보다 이러한 제형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고도 비만 치료할 때 이 한방 치료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환자분들의 각자 가진 고유의 증상과 상태들을 면밀하게 참고하여 단순히 몸무게만 감량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본인에게 좀 더 맞춤으로 더 건강하게 감량하여 몸 전반이 신체적인 컨디션이 더 좋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네. 예를 들면 몸이 잘 붓는 사람은 붓기를 제거하는 한약재를 좀 더 추가하고 다이어트 체중 감량 시 기운이 지나치게 좀 부족한 사람들은 몸의 기운을 조금 보호해줄 수 있는 약재를 추가함으로써 체지방 감량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면서도 평소에 가지고 있던 증상 등도 나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비만에 대한 궁금증을 OX로 풀어보는 시간이죠.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 오늘 첫 번째 질문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3살 때 찐 살은 80까지 간다. 앞서 소화비만 또 방치해서는 안 된다, 치료해야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80까지 갈까요, 선생님? 네, 답은 O입니다. 아, 소아청소년 비만이 최대 80%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 비만은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비만과 더불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과 함께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고도 비만은 무조건 적게 먹기만 하면 치료할 수 있다.
그죠, 기본 아닙니까? 적게 먹으면 해결할 수 있다. 네,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답은 정답은? X입니다. 아, 네. 실제로 고도 비만을 치료해 보면 경도, 중등도 비만에 비해 치료가 굉장히 더딘 편입니다. 몸에서도 체중 감량에 저항이 생긴 것인데 무조건 적게만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지고 대사가 불량해지고 식욕을 조절하지 못해 요요가 또 올 수 있습니다. 네. 평소보다 적게 먹는 것은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살이 덜 찌는 단백질과 포만감을 주는 복합 탄수화물,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포만감도 주는 신선한 채소와 질 좋은 지방도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무조건 뭐 굶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까요? 비만 치료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의지 중요하죠, 그죠? 의지가 가장 중요할까요, 선생님? 올까, X일까요? 답은 X입니다. 아, 보통 이제 체중 감량을 시도하려고 하면은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생각해 보면 식욕은 우리 신체 내의 생리적인 반응으로 잠이 오면 졸리고 소변이 마려우면 화장실을 가고 싶은 것처럼 네.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의지로 우리 신체의 정상적인 반응을 이기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잠이 잘 오게 하려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방 주변을 어둡게 하는 것처럼 그런 환경을 우리가 의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가 뭐 무조건 식욕이 올라오는 걸 참는다 그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식욕에 관련된 부분을 좀 지식을 좀 가진다면은 간접적으로 식욕을 좀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만에 대한 세 가지 오해와 진실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근데 이 고도 비만, 뭐 추후에 심각한 성인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도 비만이 되기 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흔히들 말하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라는 네네. 그런 뻔한 말보다는 조금 더 저는 이제 근본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살펴봤듯이 음식, 운동, 수면, 생활 패턴, 유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생기고 생활하는 것과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시험 점수 따는 느낌으로 내가 뭐 언제까지 몇 킬로 빼고 끝낸다라는 접근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언제까지 뭐 몇 킬로 독하게 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중에 더 요요가 잘 오게 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운동하는 거 그 자체에 대해서 목적이 있고 운동에 끝이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것이므로 평소에 먹는 것이라든지 운동하는 것, 자는 것 등 신체 전반적인 컨디션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공부도 좀 하시면서 본인 몸에 계속 적용을 해보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고도 비만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좀 한 말씀 전해주시죠.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은 내가 먹은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고도 비만은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결국 다들 아시겠지만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들 먹는 절대 양만 생각을 하시는데 먹는 음식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먹은 음식의 질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비만은 단순히 몸매를 가꾸는 뭐 이런 미용 차원을 넘어서 확실히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은 여기까지고요. 최진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